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무는 멘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주혁입니다. 김주혁 멘토님, 장마철 우울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들어본 적은 없는데 도대체 뭔가요? 장마철 우울증이라는 게? 네, 이틀에 한 번씩 장마철에는 비가 내리고 흐린 날씨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쭉 처진답니다. 이럴 때일수록 수면량을 적절히 유지하고 운동을 적절하게 하면서 싹 페이스를 좀 잡아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장마철 우울증은요, 주식 투자 안 하시는 분들에게만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왜냐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저희 막상막하 투명쇼를 통해서 우울증도 날려버리고 다음 장 설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우울증이란 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막상막하 투명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주혁 멘토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오늘 장 그래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형님보다 나은 아우. 네. 그러니까 아우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좀 아우가 좀 많이 양보를 했었던 장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아우가 굉장히 이제 탄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반전이 가장 좀 인상이 깊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 휴대폰 부품주라든가 그런 LED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밑에서 바닥에서 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코스닥 시장이 일부 특정주, 지금까지 반도체 장비주나 이런 쪽만 올라갔었는데 이제 전체적인 순환 매장세로 가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다만 한 가지 좀 부담되는 점은 이제 원화 강세죠, 원화 강세.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면 나무루 멘토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나요? 아유, 우리 김주혁 멘토님 말씀이 워낙에 빠르셔가지고. 굉장히 빠르죠? 네, 오늘 장 시장 역시 형님보다 아우가 나은 시장이었습니다. 최근 이제 투신들의 매도가 좀 강화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화면 한번 보시면은요. 네. 이 4일 연속 지금 투신권의 매도가 지금 1000억대에 육박하는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신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거, 어김없이 2000포인트 근처만 올랐으면 매도를 했는데, 이제 수익형 펀드의 이제 환매 대기 자금이 이제 거의 별로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요, 2000포인트 위에서도 새로운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투신권들의 매도가 계속 강화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주말이기도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실적 기대감에 따라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더 좀 흐트러져 나가는 모습이 나왔고,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실적 시즌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시대의 흐름들, 그리고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제 시진핑 효과가 좀 강력했죠. 그래서 문화 콘텐츠 관련되어서 엔터테인먼트라든지 게임주들이 또 대거 강세에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아직은 코스닥의 이제 강세가 실적을 바탕으로 가기보다는 기대감이 좀 더 크고 전체적인 흐름을 타고 가는 흐름이라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좀 강조되고 있는 그런 타이밍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장은 충분히 여름 이 시장은요, 매력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정민 멘토님, 다음 주 어떻게 보통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다음 주요? 네네. 예, 다음 주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네. 일단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또 삼성전자 또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 점이 좀 우려가 되는데, 근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고점에서 좀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네네. 많이 내려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나쁘다는 것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의외로 생각보다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게, 네. 일단 뭐 휴대폰 부품적인 안 좋은 거 다 휴대폰 그쪽, 네. 모바일 부서죠. 그쪽은 안 좋다는 건 다 알고 있고, 다만 그 부분 삼성전자의 강점은 또 뭡니까? 휴대폰이 안 갈 때는 또 반도체가 또 해주고, 그렇죠. 요즘 뭐 하이닉스 가는 거 보면, 네. 하이닉스가 그 정도인데 삼성전자는 또 얼마나 벌겠어요. 그 정도 뭐 휴대폰에서 좀 못했던 거 다 메꿔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너무 그렇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또 여기 또 옵션 만기가 또 있네요. 다음 주가. 그렇죠. 이거에 대해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뭐 선물 위주로 네. 강세가 나왔다기보다 선물 워낙 변동성이 크게 그쵸. 샀다 팔았다 많이 했다 봐야 되기 때문에 매수 차익 잔고 부담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션에 대한 만기일에 대한 부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김지훈 멘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옵션 만기 저는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네. 예. 저는 뭐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전처럼 옵션에 개인들의 접근성도 많이 좀 없는 상태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변동성도 예전만큼 뭐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네. 이제 변동성이 많이 죽은 상태라 네. 크게 뭐 이제 옵션에서 먹을 것도 없어요, 사실. 그렇죠. 예. 예전 같았으면 지금 옵션 만기일만 네. 들어오면 뭐 한방 노리고. 한 그렇죠. 100배짜리 한번 노리고 하는 네. 개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진입장벽을 굉장히 높여놓기도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저도 그렇습니까? 하긴 뭐 그때 뭐 대단했긴 하지만, 근데 옵션 매매하는 거에 대해 추천하십니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선물은요? 예. 주식도 힘들어요. 뭘 선물까지 하려고 하십니까? 예. 주식도 힘들어 죽겠는데.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제 코스닥의 전망은 그대로 이제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예, 저 뭐 코스닥은 이번에 충분히 하락을 맛봤기 때문에 네네. 이제 좀 올라갈 때도 됐고 전고점 한번 돌파 그룹 나오지 않을까. 예. 희망 사항입니다. 감사합니까? 예. 저는 좀 삼성전자 이야기하면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의 이제 그 밸류밴드인데, 삼성전자가 이 밸류밴드 흐름을 잘 따라가요. 굉장히 좀 추적하기가 좀 쉬운 상황인데요. 지난번 이제 149만원 넘어서 150만원 지점이 이제 적정 주가를 한번 터치하면서 이제 저평가 구간에서 적정 주가까지 한번 상승이 나왔었고, 다시 저평가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실적이 아까 이제 김지웅 멘토님께서 의외의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스마트폰 안정구에는 이미 이제 다 주가에 녹아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이 반도체 쪽에서 예사롭지 않은 이제 실적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고요. 이번에 이제 삼성에서 나온 낸드, 테라 낸드인가요? 어마어마한 것도 만들어냈습니다. 기술력 대단한 부분이 다시 이제 부각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의 또 매수 타임이 아주 좋은, 3월 24일 날 125만원에 거의 상응하는 지금 매수 타이밍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다음 주도 뭐 저도 김정민 멘토님처럼 좋은 시장이 좀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장 그리고 다음 주 전망까지 간략하게 나눠봤고요. 이제 오늘 장 우리 시장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마음을 웃고 울렸던 종목들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키스트입니다. 키스트.
키스트 말도 많고, 그죠? 주가가 급등이 굉장히 심했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흐름이 좀, 아주 강한 흐름이 나왔었는데, 네. 그렇죠. 키스트의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키스트가 그러니까 6월 초에 뭐 4,350원 고가를 찍고 쭉 이렇게 하락을 했던 게 아무래도 중국 이제 생수 그 모델에 대한 그 우려가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중국, 그게 뭐 장백산. 예. 어떻게 보면 중국말로는 장백산이고 우리말로는 백두산 아닙니까? 그렇죠. 백두산. 예. 이게 좀 우려가 있어서, 예, 좀, 그럼 아무래도 좀 국수지 안티나 이런 게 좀 생길, 그런 것 때문에 좀 떨어지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뭐 생수 모델 하기로 하고, 네. 예, 악재는 털어낸 상태고, 이제는 뭐, 대한민국의 뭐 김수현이 아니라, 예, 인민의 도민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게 뭐 시진핑 부인도, 네. 부인이 뭐 펑리 위한 그 부인도 뭐 오늘 도민준을 또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다시 한번 이제 중화권에서 퍼스트 레이디가 또 도민준을 또 언급을 했고 또 자기 남편이 네. 과거 도민준을 닮았다는 그런 망언을 하긴 했지만, 네. 예, 그게 좀 좋은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전고점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해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이제 한정 공동영화 제작한다는 이제 내용 나오면서 이러면 뭐 전반적으로 콘텐츠 쪽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을까. 아까 이제 생수 부분이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창바이산, 장백산이라 그러고 그죠. 우리나라는 이제 백두산. 그래서 롯데에서 하여튼 모 기업에서 우리나라도 생수가 그 백두산에서 채취하는 게 나오잖아요. 예, 예. 이름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백산수로 이름을 만들었어요. 가운데를 딱 끼워 맞춰가지고. 저는 이제 이번 이건 좀 번외 이야기이긴 하지만, 예, 원래 우리 고유의 명칭이 있잖아요. 장백산이라는 명칭이 있었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계약을 파기한다. 사실 이거는요,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잘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수영 광고 리스크 때문에 떨어졌던 부분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제가 키스트를 좀 아는 기업이긴 해요. 왜냐면 제 친구가 옛날 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아는 기업이긴 한데, 사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조금 네, 고평가기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이 밸류밴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지금 최대 실적치에 대한 기대치를 다 뛰어넘어서 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주가에 대한 부담은 있어서 전고점은 돌파가 이제 슈팅이니까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매수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는. 예, 뭐 저도 사실 네. 이거는 그렇게 뭐 이거는 프로의 영역이라고 예, 볼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정거점 돌파하는 거는 이거는 외계인 효과죠. 외계인 효과. 외계인일 겁니까? 지구의 효과가 아니라 외계인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케이스트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 볼게요. 두 번째도 컨텐츠 관련 종목이네요. CJ ENM입니다. CJ ENM. 참, 1년 동안 참 말이 많았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CJ ENM. 그쵸. 어떻게 이제 보셨습니까? CJ는 뭐 올해 들어서 뭐 쭉 올랐었죠. 올해 뭐 1월 초부터 해서 네. 2만 원대부터 해서 이제 55,900원까지 뭐 거의 뭐 전고점 2배 이상 올랐었는데 그때 이게 또 주가 조작 그 애널리스트들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우리 전문가는 아닙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좀 실적에 대한 그런 것들은 사전 정보 유출 요것 때문에 쭉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코스닥 시장도 안 좋기 시작했어요.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었잖아요. 저는 뭐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예. 다만 이제는 뭐 좀 그런 우려를 좀 딛고 이게 121선 밑에서는 좀 그래도 아무래도 밸류 매력이 좀 있다 생각되고 여러 가지 또 뭐 중국에서 투자도 받고 뭐 그 텐센트죠. 네, 그렇죠. 텐센트 중국 최대 그런 퍼블리싱 업체인데 그 텐센트로부터 투자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중국 컨텐츠 수출 뭐 이번에 또 뭐 시진핑 방한과 함께 그런 모멘텀이 굉장히 강화가 되지 않을까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좀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네. 예. 매수를 지금 해도 좀 괜찮을까요? 매수는 지금 무리는 없어요. 사실 네,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유를 좀 계속 해야 될까. 예, 그렇습니다. 네,
뭐, CJ ENM, 안 그래도 중국 또 시진핑 효과가 좀 있었는데요. 일단 여기서 컨텐츠들이 중국 나갔을 때, 중국에서 지금은 총량제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돈이 잘 안 돼요. 홍보를 한다는 의미를 좀 둔다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SBS나 다른 이제 방송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개별적으로 다 이제 찢겨져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많이 하셨죠. 모두의 마블. 이게 이제 7월달 본격적으로 이 중국에 신규 출시가 돼요. 한국에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치 굉장히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좀 매력적인 것 같은데 하나의 우려되는 부분 리스크가 하나 있습니다. 아까 이제 김정은 민터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보 사전 유출돼 가지고 사고를 좀 쳤잖아요. 거기에 대한 벌금 구형이 이제 나올 건데 금액이 60억에서 한 180억 정도 벌금이 구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금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 충격이 좀 나타나는 소지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현재 내고 있는 이익이나 기업의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면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아닌 상황인데요. 역시 이제 그림 한번 보시면은 이 애널리스트가 사전 정보 유출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죠. 이 지점을 해서 기관들이 매도를 하면서 급격히 떨어졌고 그렇지만 자체 기업의 내재 가치로 인해서 요만큼 상승 왔을 때 이 시점에 지금 기억이 납니다. 주식 승천 2월 24일 날 제가 37,000원에 매수 추천했던 종목인데 5만 원을 터치하고 나서 다시 하락했다가 재상승을 하는 부분은 역시 이 종목은 그 애널리스트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본격적으로 이 기업에 대한 본질 가치로 향해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만 원권 다시 한번 도전하지 않을까. 역시 저도 의견을 내드리자면요. 김주욱 멘토님과 마찬가지로 지금 매수해도 그렇게 부담되는 자리는 아니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5만 원까지는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바이오, 축산 바이오, 중앙백신입니다. 중앙백신. 자, 중앙백신 하면은요. 과거에 참 이 종목도 들쑥날쑥하기로 대단히 유명했던 종목인데, 그죠? 예. 오늘 또 최근에 흐름들이 좀 재밌게 나왔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중앙백신 하면 뭐 AI, 뭐 그런 돼지 콜레라, 뭐 그런 구제역 같은 거 발생할 때마다 주가가 뻥 튀겼다 도로 돌아오고, 빵 올라갔다가 또 도로 돌아오고, 이런 현상이 지금 뭐 월봉이나 이런 거 보시면 매번 똑같아요. 이게 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9년도 주가가 31,000원 갔을 때는 이때가 또 구제역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을 때였었고 주가 올라갈 때는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리고 얼마 전에도 17,000원대 갔었던 것도 그때 또 비슷한 그렇죠. 그런 재료가 있었고요. 다만 이게 지금 최근에 보면 뭐 이런 적은 없었어요. 기관과 그 외인들의 수급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들어가고 있다는 게 저는 좀 굉장히 의외여서 사실 이 종목 지난주에 이게 제가 한번 좀 해볼까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그런 종목이 오늘 갑자기 붕 뜨길래 이거 이제는 좀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좀 여러분께 소개도 시켜드릴 겸 특징주로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중앙백신 보면 실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실적이 뭐 분기별로 뭐 15억, 17억, 뭐 시가총액도 지금 뭐 이제 뭐 갓 1,000억 정도 넘긴 상태에서 바이오 기업이 뭐 PR 따졌을 때 한 14배, 15배 정도면 뭐 크게 굉장히 부담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전 또 이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게 한 2년, 3년 동안, 2년 동안, 최근에 2년 동안 200억 이상을 투자를 했더라고요. 시설 투자를. 시가총액 1,000억짜리도 안 되는 게 200억 이상을 투자했다는 것은 저는 이거 뭐 있으니까, 뭐, 그런 해외에서 뭐 수주를 이미 오더를 받았다거나, 국내에서 어떤 뭐 조달 시장에 진출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백신, 얼마 전에 제가 그 멘토님들 종목 중에서 중앙백신이 있었던 걸로 봤거든요. 그래요? 근데 어느새 또 없어졌더라고요. 백신을 다 맞았나요? 그래서 그런가? 그러니까 중앙백신을 만약에 지금이라도 만약에 좀 접근하고 싶다 하면 매매 포인트 하면 얼마 정도 매수 가격이면 좋을 건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매수 가격은 저는 뭐 지금 좀 차트상으로 좀 부담은 되는 건 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좀 올랐기 때문에. 근데 그럼 한 14,000원 이하라고 하면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 크게
좀 무리는 없는 상태고, 뭐 오늘도 뭐 기가 메인 수고 굉장히 좋았었고요. 네. 예. 이게 좀 그 기가 메인도 뭐 단타를 치려고 들어온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예. 단타를 치려고 들어온 건 아니고 어떤 뭐 시즌에 이런 건 뭐 30배, 40배, 50배 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중앙 백신도 뭐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예. 국내 시장 한 10% 정도 네. 점유율인데 오히려 10%라는 게 더 저는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거든요. 네. 90%를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성장 여력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뉴스 보니까 이제 동남아 시장 이제 진출을 그렇더라고요. 예, 예. 하고 사실 10%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외국계가 차지하고 있는 게 이미 70%를 예.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 잠식의 가능성들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지금 이제 제가 밸류밴드 보니까 적정 주가에서 지금 한 단계 정도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전체적인 이 주가 수익 비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부담되는 자리는 아니고 사실 이 종목이 워낙에 이제 끼가 있는 종목이라 가지고 예, 그렇죠. 한번 달리면 이 그렇죠. 트레이딩 관점으로 잘 하시는 분들 예. 같은 경우는 꽤 좀 재밌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렇지만 이제 초보자들은 적금 금지 해야 될 것 같고 이 종목은 이제 꾸준히 이제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AI나 또 구색이 나와야지 또 득을 보는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한 이런 구조로 갈 수 있긴 했는데 뭐 밸류에이션 상에는 전혀 예. 문제가 없어 맞습니다. 보이더라고요. 예. 충분히 감각적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들에 대해서 상세히 다뤄봤고요. 이제부터 멘토들의 수익률 점검 나서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7월 4일 금요일 막상막하 투매쇼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무누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지난 27일 삼성 엔지니어링 종목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다음날 시초가인 79,400원에 4.3% 수익률로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또한 CJ 대한통운 목표가를 기존 13만 5천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주셨고요. 여기에 대한항공을 포트폴리오 신규 종목 편입 준비로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다음 주장 전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김지웅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마이크로 컨택솔 최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죠. 현재 26% 수익률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네요. 다음은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멘토별 포트폴리오 수정사항입니다. 예병군 멘토의 어보브 반도체가 장중 손절가 8,740원을 터치하면서 매도 확정 처리됐고요. 정재훈 멘토의 전일장 진성 TH 종목을 매도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장 7,000원에 매도 확정 처리됐습니다. 다음 주장 전략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오늘장 수익률 베스트, 먼저 2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훈 멘토의 테크윙이 27.5%로 2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고요. 3위는 김지웅 멘토의 마이크로 콘택솔이 26%를 기록하고 있네요. 4위는 나무누 멘토의 CJ 대한통운이 16.7%로 새롭게 순위권에 진입했고요. 5위는 예병군 멘토의 S넷이 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매쇼 수익률 베스트 1위는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정재훈 멘토의 YB로드가 10%대 강한 상승을 보이며 50.8%로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는 정재훈 멘토가 차지했습니다. 누적 수익률 136.2%로 1위 자리를 지켜내고 있고요. 정동훈 멘토가 73.6%로 2위를, 조민규 멘토가 56.7%로 3위를 기록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막상막하 투매쇼 명예 전당입니다. 정재훈 멘토의 사마 네트워크스가 금메달을 획득하고 있고요. 은메달은 예병군 멘토의 바태기, 동메달은 정동 멘토의 컴투스가 명예 전당을 빛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책임지고 있는 막상막하 투매쇼. 과연 다음 주장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률이 생길지 멘토들의 다음 주장 수익률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든든한 히든카드가 있습니까? 시장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상관없이 언제나 오를 수 있는 강력한 나의 무기, 든든한 나의 백, 히든카드. 오늘도 공개할 예정인데요. 공개하기 전에 그간 제가 추천해드렸던 종목에 대한 A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포트폴리오입니다. 예, 우선 지난주 매도 의견을 내드렸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그 다음에 쌍용차, 대한항공, 그리고 CJ 대한통운,
그리고 SK텔레콤, LG화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해 드렸으니까 생략하고요. 쌍용차 이야기를 이제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요, 쌍용차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SUV나 RV의 흐름, 그 판매량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러시아의 판매량이 6월 달에는 조금 줄었어요. 그런데 전체 판매 대수는 작년 동기 대비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6월 달만 줄었지 상반기를 털어보면 판매량의 증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매 가격 자체가 올랐죠. 그리고 유럽에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요, 상당히 좀 괜찮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 재밌는 사실은요, 분명히 1분기보다 훨씬 더 나은, 최소한 한 주가로 보면 한 15% 정도는 올라가 있어야 되는 주가가 1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을 때의 그 상황에 거의 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지난 1분기 때 상황을 보면은요, 1분기 실적 프리어닝 시즌부터 실적이 발표되는 구간까지의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었거든요. 그럼 지금 프리어닝 시즌이고 이제부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까지의 강세가 다시 한번 나올 차례가 들어왔다. 이렇게 보니까요.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부터 보기 좀 기대를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먼저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대한항공인데요. 자,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큰 그 걸림돌 하나를 해결했네요. 한진에너지에서 보유하고 있던 S-오일 지분을 이제 매도를 함으로써 1조 원 정도의 부채 감소 효과와 한 9천억 정도의 현금을 보유했습니다. 물론 이제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자회사 한진해운의 실적이 어느 정도 살아나야지 되는 부분인데, 한진해운에 대한 전망치들이 3분기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본격적인 주가 재평가는 나타나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항상 보여드렸지만 지금 밸류밴드를 향해서 적정 주가를 향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적정 주가의 첫 번째 단계적으로 올라선다면 시장의 분위기는요, 기대치를 향해서 49,000원, 5만 원을 향해서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도 나오니까 역시 대한항공도 무리 없이 보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CJ 대한통운인데요. 어제, 오늘, 그리고 사실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 이틀 동안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올 줄은 저도 몰랐고, 이제 슈팅이 나왔는데, 일정 부분 이제 신고가가 나는 타이밍에서는 이런 기대감들이 먼저 많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 이제는 이 가격이 목표가가 도달을 했어요. 목표가를 도달을 해서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이렇게 현재의 어떤 수급이나, 그리고 주가의 어떤 매수 강도를 보면, 여기서 바로 팔기에는 좀 아까워서요. 그래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목표가를 15만원까지는 이 기대감으로 순간적인 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15만원이 적정가는 아니지만 15만원 나올 수 있는 가격으로 판단되어서 목표가를 15만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수익 한번 노려볼 것이고요. 자, SK텔레콤도 흐름이 아주 좋아요. 최근 SK텔레콤의 흐름도 지금 고공권 플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전반적으로 이제 새로운 신고가를 뚫어내기 위한, 자, 지난번 적정 주가를 가볍게 찍어주고 지지 한번 확인하고 이제 올라가는 지점이니까요. 이제 단계적인 상승이 나오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6.9%인데요. 우리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이제 유일한 종목인데요. LG화학입니다. 자,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유럽계 자금의 첫 번째 타겟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지금은, 자, 이 밸류에이션 상에서의, 그리고 시장 인정 가치 상에서의 접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소화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인 것 같습니다. 29만원대 지금 매매 충돌이 발생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전 다음 주에 충분히 뚫어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역시 이 3, 4만원까지의 행진도 부담스럽지 않게 가볍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포트들, 제가 가진 포트들, 오늘 추천하는 종목들 전부 다요, 7월에 승부가 될 수 있는 좋은 종목들이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추천 종목에 대한 AS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의 히든카드 종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무엇일까요? 삼성그룹입니다. 삼성그룹 하면 요즘에 좀 많이 핫했다가 좀 줄어든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물인터넷이네요. 사물인터넷. 자,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 뭘까요? 시스템 보안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시는가요? 이 정도 감이 오시면 이 종목이다. 이 종목은 바로 무슨 종목이지? 하기 전에요.
한 개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삼성그룹입니다. 삼성그룹이 이제 삼성전자와 삼성 SDI의 지배구조 개편 관련해가지고 종목이 한 단계 레벨업 되었다가 삼성전자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죠. 그러면서 나머지 종목들도 삼성 SDI도 힘 못 쓰고 전반적으로 힘을 못 씁니다. 그러는 가운데 호텔신라는 또 자기 길을 걸어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죠. 이렇게 그룹 차원에서 지배구조를 떠나가지고 이 지배구조 개편 이후에 이 기업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존재하더라. 삼성그룹 내에서. 이들 종목들은요, 거의 조정이 없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첫 번째 키워드에 이야기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말씀해 드렸던 게 이제 사물인터넷인데요. 그죠? 자, 사물인터넷 하면 지금 이게 감이 잘 안 옵니다. 그죠? 뭐, 이것도 사물인터넷, 저것도 사물인터넷. 대한민국 종목 중에 사물인터넷 관련 없는 종목은 아마 10%도 안 될걸요. 거의 뭐 다, 나도 관련 있다고 하는데, 가장 밀접한 종목입니다. 사물인터넷은요, 바로 결국에는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까운 데서 출발해서 모두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 돼야 되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업이 이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요. 마지막 이제 키워드로 드렸던 종목 내용은요, 바로 시스템 보안입니다. 아하, 보안하면 이 기업의 바로 독주가 아니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국내에 최초로 이제 안정화된 보안 시스템을 만든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종목인지 아시겠습니까? 저희의 히든카드는 바로 이 종목입니다. S1입니다. S1입니다. 자, S1 하면 워낙에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우선 이제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S1 제가 이제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금 화면을 보시면 1월 14일에 여러분들 이 코너 전이 바로 이제 주식 승천이었잖아요. 주식 승천에서 추천했습니다. 그때 추천 가격이 75,000원 이렇게 추천해서 한 90,000원까지는 올라갔던 종목인데, 그때의 내용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이 90,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이 실적에 대한 그림인데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거 있죠? 빨간색으로. 이게 뭐냐면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이 에버랜드에서의 이 건물 사업 관리 부분을 가져왔잖아요. 그 가져오고 나서 매출액이 지금 어떻게 증가되고 있냐면, 단 한 분기, 이 한 분기도요, 건물 사업 부분이 다 들어간 게 아닙니다. 반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결국 뭐냐면 매출액이 20% 이상 증가되는 거죠. 가만 놔둬도 증가되는데, 이 매출액. 그리고 이 이익률들의 증가. 이러면 주가가 매출액의 최고치와 이제부터 이익의 최고치를 향한 단계를 접어들고 있다면, 이거는 주가가요, 신고가가 안 날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이런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세부적인 향후 전망을 좀 격하게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는 2분기 보안 서비스의 순가입자가요, 그게 계속적으로 호재예요. 근데 ARP 지금 뭐냐면 이 보안 서비스 요금 자체가 좀 올랐습니다. 요금 자체가 올랐으니까 가입자 수도 꾸준하게 잘 늘어나고 있는데 요금이 올랐으니까 수익성은 더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이제 삼성 관련된 기업들, 계열사들은 이제 계속 다 이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에버랜드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관계사가 요금이 좀 인상이 되었어요. 요금 좀 인상을 시켜가지고 더욱더 수익은 더욱더 좋아지게 돼 있는 모습이 되었네요. 자, 이 건물 관리 서비스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매출액이 3,300억이고요. 영업이익이 626억의 영업이익률이요, 18.8%입니다. 일반적인 이제 서비스업이 아무리 영업이익률이 높다고 하더라도요, 이 정도의 대기업에서 영업이익률, 건물 관리가 18.8%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완전히 말 그대로 엄청난 물건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요, 건물 관리 말고요, 이제 소형으로 내려옵니다. 리테일 쪽으로 내려오면 중소형 점포하고 사무실용 세코마트가 이제 자회사로 만들어서 돌아가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최근에는 소형 점포나 사무실에서도 대부분 세코마트를 통해서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과, 새로운 이제 먹거리가 생겼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홈 오토메이션. 결국 제가 아까 사물 인터넷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사물 인터넷의 기본 구조는 뭐죠? 홈이 될 가능성이 많죠. 집이 될 가능성이 많고, 이 집을 전부 다 뭐로 엮어야 되죠? 네트워크로 엮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네트워크 안에서는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강하고 보안 부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도 새로운 국방사업 했네요. 그 GOP 내에서 전부 다 관측
보안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했던 부분이니까 새로운 먹거리까지 나왔으니까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홈 오토메이션이라는 게 뭐 이런 거죠. 모든 이제 적외선 센서와 각종의 센서와 감지기들이 연결이 되어서 스마트 도어로, 그리고 뭐 가전제품은 당연하게 연결되는 거고,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IT 업체들하고 연결된다면 그 기반하는 전부 다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바로 미국에서도 지금 뭐냐면 홈 오토메이션이 선풍적인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이 S1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이런 구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독보적인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밸류 점검 나서겠는데요. 밸류 점검 보시면은 자, 밸류 밴드입니다. 밸류 밴드. 일단 단기적인 성장의 가격까지는 지난번에 왔었어요. 왔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실적과 가치가 주가에 결합되는 딱 그 지점까지 왔습니다. 이 기업은요, 그러면 판단하기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이 기업은 실적과 내재 가치에 의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딱 그 가격에 맞게끔 매매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운데 지점에 왔죠.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제가 이 밸류밴드를 통해서 실적과 가치를 찾아낸 것처럼 걔네들도 똑같은 분석을 한단 말이죠, 저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매수하고 우상향 트렌드가 만들어지니까. 요거는요, 이 고점을 넘기는 최대 10만 원까지의 목표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지금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매매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자면, 자, 매수 가격은요, 81,000원입니다. 81,000원 이하 가격이면 충분히 매력이 있고요. 근데 목표가를 상당히 좀 높게 잡았습니다. 그죠? 상당히 25% 정도 가격인데요. 1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10만 원 정도까지는 밸류상 충분히 가능하다. 손절가는요, 73,000원 정도 이렇게 설정을 했으니까요. 자, S1 지난번에도 성공했는데 이번에도 또 성공할 것이라 저는 확신하니까요. 여러분 투자에 꼭 참고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원우의 다음 주 우리 히든 카드는요, S1이었습니다. 예, 김지욱입니다. 예, 저도 이제 포트가 드디어 생겼어요. 2주차에 들어갔고 포트가 하나 생겼는데, 참, 이 차트 한번 보시면 엄청납니다. 일주일 만에 지금 26%, 예, 지금 수익률을 다달하고 있는데, 뭐 포트 많은 필요 뭐 있겠습니까? 하나면 되죠. 원샷, 원킬. 예, 지금 딱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 오늘 다 이제 또, 예, 마이크로 컨택 솔루션. 얘들 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잖아요. 다음 주. 그때 뭐 반도체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요. 그 반도체하고 거기 따른 이제 SSD, 그 시장에 이게 가장 강력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예, 이 종목을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그 실적 발표에 맞춰서 준비한 건 아니지만 공교롭게 그렇게 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가도 또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앞으로 또, 예, 지속적으로 지금 차트상으로 많이 올라와서 여러분들 부담을 느끼실 수 있지만 밸류상으로는 아까 나무르 멘토님께서는 그런 밸류, 밴드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잘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탐나는 그런 시스템인데, 예, 거기에 딱 맞춰놓고 보면 아직까지 그 밸류가 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예. 다음에 좀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뭐 마이크로 컨택 솔루션은 여기서 좀 끝내도록 하고요. 오늘의 제시, 예, 종목으로, 예, 키워드부터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통신사. 예, 통신사. 두 번째는 이제 시스코. 세 번째는, 자, 빅데이터. 예, 전혀 감이 안 잡혀요. 제가 봐도 감이 안 잡혀요. 예,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예, 통신사. 예, 우리나라 뭐 3대 통신사가 있겠죠.
LG U 플러스, SK텔레콤, 원래 KT, 아까 보니까 SK텔레콤도 포트에 편입하셨더라고요.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1등을 해야죠. 예. 자, 뭐, 이 통신사에 어떤 장비를 좀 납품을 하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그럼 뭐, 거의 뭐 자회사급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3사에 동시에 다 납품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제시어로 가겠습니다. 이제 시스코. 자, 이 시스코는 글로벌 네트워크 시장의 어떤 삼성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 시스코의 관계사는 아니지만 이 시스코가 그 세계 시장에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그 글로벌 네트워크 장비, 특히 인터넷 백본 장비라고 대용의 백본 장비에서 드디어 이제 이 업체도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에서 뭐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정부 조달 시장에도 진출을 해서 아무래도 지금 뭐 그 외산 장비에 비해서 뭐 장점이라고 하면 단가 경쟁력이 있겠죠. 그 부분에 앞으로 이제 성장성이 굉장히 좀 두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제시어. 자, 빅데이터. 올해 들어와서 이제 사물 인터넷하고 빅데이터. 이거 뭐 두 개를 빼고는 주식시장을 좀 설명하기가 좀 힘들죠. 자, 빅데이터가 뭐냐면 제가 좀 뭐 찾아봤어요. 그 이미지나 동영상, 행동 패턴, 위치 정보 등을 포함한 대규모 데이터로 여러 분야에서 수집되지만 정리되지 않은 복잡한 데이터를 말한다. 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봐도. 예, 잘 모르겠, 이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자, 보시면, 예, 그리고 뭐 페이스북 아시죠? 뭐 트위터 아시고,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개인들의 뭐 정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다 분석을 해주는 게 빅데이터라고 지금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좀 더 이해를 좀 쉽게 하자고 하면, 자, 여러분 구글 아시죠? 이번에 제 월드컵에서 구글이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자, 8강 진출국 다 맞췄어요. 자, 야, 뭐, 대단하죠. 예.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자, 문어 영포가 있죠. 예, 빅데이터 못지않은. 예, 굉장히 뭐 좋은 승부. 이번에 좀 4강 진출은 구글은, 예,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오늘 하죠. 새벽에. 예, 구글은 프랑스를 좀 예측을 했고요. 예, 그리고 우리의 빅데이터는, 예, 자, 독일의, 2대0 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 토토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하면 전국에 있는 지금 토토쟁이들 굉장히 흥분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PD님도 굉장히 지금 뭐 솔깃하고 있는데, 예. 예,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바로 유비커스입니다. 유비커스. 예, 유비커스고, 투자 포인트 3가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내 유일 인터넷 대용량 백본 장비에 있어서 개발이 완료가 되었고, 외산 장비가 주를 이루는 그런 상황에서 주요 통신사와 협력하여 국산화에, 예, 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과를 이미 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빅데이터면 기가바이트 인터넷 시대에, 예, 그런 고도화는 필수적이죠. 이런 사업의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2017년까지 전국의 그런 90% 지역에 기가 인터넷망을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집에 여러분들 깔려있는 인터넷망을 보면 100메가 bps죠. 이게 10배가 넘어요, 10배. 지금 10배. 그거를 지금 2017년까지 완전히 깐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기가바이트 투자망이 16.8%입니다. 앞으로 80% 여력이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한 시장입니다. 굉장한 시장. 여기서 유비커스가 단연 그런 뭐 비슷한 경우는 다산 네트워크하고 유비커스가 가장 강한 그런 수주 효과를 좀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세 번째로, 예, 자회사를 통한 사물 인터넷입니다. 뭐 아까 남은우 대통령께서 사물 인터넷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것도 사물 인터넷에 좀 이미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어요. 납품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회사의 모바일 에코라고 지금 51%를 보유하고 있는 그 모바일 에코를 통해서 SK텔레콤의 사물 인터넷 장비에 지금 현재 진출을 했고요. 이 모바일 에코가 지난해 이제 86억 매출을
벌써 지금 순위 9억 원을 지금 달성했고, 향후 뭐 이런 사물 인터넷 쪽에서 연간 30% 이상의 그런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2, 3년 후 상장 시에는 그런 뭐 상장 효과에 대한 그런 지분 차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번외적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한번 지금 매수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비커스 좀 찾겠습니다. 들어왔네요. 자, 이 차트 보시면 주봉을 먼저 볼게요. 자, 작년에 9,000원대 좀 돌파를 한 다음에 뭐 그렇게 주가는 9,000원대에 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좀 한번 쭉 끌어올렸다가 지금 빠진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바닥을 다진 다음에 서서히 지금 바닥권 박스권은 지금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주가도 지금 거의 뭐 부담이 없는 상태고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냥 뭐 PR로 따져봐도 8배, 7, 8배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부담이 없는 수준이고, 최근에 외인들 기관 수급도 적은 거래량에서 이제 그나마 하루에 10,000주, 20,000주 정도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것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매매 전략은 이게 좀 그런 수급 자체가 조금 그래도 거래가 아직은 좀 약해요. 많이 약하기 때문에 위로 쏘실 필요는 없어요. 매수가는 자, 8,000원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 사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정도에 걸릴 거예요. 굳이 위로 쏘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목표가는 자, 8,0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 50%. 남자가 주식했으면 여러분들 주식했으면 50% 먹어줘야죠. 12,000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자, 7,000원. 7,000원입니다. 7,000원. 얼마 전에 주가 굉장히 그런 작년에 안 좋았을 때 그때 7,000원 하락했었는데 뭐 그런 뭐 코스닥 시장이 붕괴되거나 그런 일만 아니면 7,000원 떨어질 일은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유비커스였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끝에 김지용 멘토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인상이 남습니다. 주식을 했으면 50% 정도는 나와줘야지. 기분이 막 좋아지는데요. 진짜 이 여름나절에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주식 투자하는 이런 맛도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마상마카투멘쇼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되셨습니까? 물론 뭐 좋은 시간 되셨겠죠. 좋은 시간 되셨을 거고요. 뭐 좋은 종목도 S1. S1 보니까 저는 뭐 저희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새콤 하나 놔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이야기 많이 나누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주도 수익 내러 오세요.